안녕하세요. 수정노인 종합복지관 1인 가치 부엌을 위한 비대면 쿠킹 클래스 10번째 시간 변은주입니다. 오늘은 두고 먹는 밑반찬으로 소고기의 사태 부위를 이용한 소고기 사태 장조림과 입맛을 돋궈줄 꽈리고추찜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고기의 사태는 지금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힘줄이나 막이 있어서 질기지만 기름기가 적고 담백하면서 깊은 맛이 나기 때문에 국물 요리나 찜, 또 장조림에 많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오래 푹 익히면 면하고 부드러워지니까 오늘 고기를 먼저 푹 삶는 것으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장조림용 고기 준비되어 있는데 이 덩어리용 고기는 물론 키친타올로 닦아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찬물에 한 30분 정도 담궈가지고 이렇게 핏물을 이렇게 버리면 되거든요. 버리겠습니다. 찬물에 담궈서 물을 버린 다음에 다시 한번 키친타올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핏물을 제거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주 재료인 소고기를 준비해 놓고요. 소고기를 삶을 육수를 준비하겠습니다. 냄비에다가 물을 우리가 필요한 육수는 4컵이거든요. 근데 푹 삶는 동안에 줄어드는 양을 고려해서 7컵 정도를 부어주시면 되세요. 우리가 40분 동안 아까 제가 푹 삶는다고 했잖아요. 40분 정도는 푹 삶아줘야 이 고기가 연하고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40분 정도 삶을 동안에 물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7컵을 넣고 그 다음에 향신채소를 넣어줍니다. 소고기의 잡내를 잡아줄 향신채소로 파 준비했고요. 파는 이렇게 큼지막하게 썰어 넣으시면 되세요. 큼지막하게 해서 넣고 양파는 단계를 넣겠습니다. 양파가 크니까 3분의 1 정도 넣으셔도 되고요. 통째로 넣으셔도 되는데 이제 조리 시간을 좀 짧게 할 때는 조금만 2등분이나 4등분 정도를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후추는 그냥 이렇게 통후추 있으시면 반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생강 있으시면 생강 넣어주셔도 되고 없으시면 빼셔도 됩니다. 레시피에는 생강 한 톨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있으시면 생강 가루나 생강 점여서 썰으신 거 있으시면 같이 넣어주시고, 그리고 고기 잡내는 이런 향신채소로 잡고, 그리고 우리가 소고기에서 국물 맛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또 감칠맛을 내주는 다시마와 표고버섯은 마른 표고버섯인데 흐르는 물에 헹구듯이 씻어 한 번만 헹궈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넣고 이렇게 푹 끓여주세요. 육수가 지금 끓고 있거든요. 생강가루가 있으셔서 생강가루를 넣으실 때는 아주 소량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작은 찻숟가락 정도로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생강 향이 너무 또 강하면 안 되니까 작게 넣어주시고, 고기 맛을 좋게 할 때는 이렇게 육수가 끓을 때 넣어주시면 되고, 국물 맛을 좋게 하겠다 하면은 처음부터 찬물에다가 넣으시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아무래도 고기를 맛있게 먹기를 위한 거니까 이렇게 끓는 상태에서 넣어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맨 처음에는 고기가 들어가고 나서 맨 처음에는 좀 센 불에서 끓이세요. 고기를 넣고 센 불에서 끓이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끓일 때부터는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고기의 불순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품은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고깃국 끓이실 때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품은 제거를 해주세요. 고기에 잡내가 나는 불순물이거든요.
어느 정도 됐으면은 이제부터는 뚜껑을 덮고 그리고 중약불로 줄여주세요. 불을 중약불 상태에서 뚜껑을 덮고 이제 한 40분 정도 푹 끓여주겠습니다. 사태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하겠다 하면은 보통 압력솥에도 많이 하는데 압력솥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15분에서 20분 정도 해서 익혀주시면 되는데 사실 냄비에다가 그냥 냄비에다가 이렇게 한 40분 정도 푹 끓이셔도 충분히 부드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익히겠습니다. 들어갈 부재료들을 좀 손질해 놓겠습니다. 새송이 버섯인데요. 꼬마 새송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먼지라던가 이렇게 해서 흐르는 물에 헹궈서 준비했고요.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이렇게 큰 거는 너무 크죠. 그래서 한 입 크기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한 입 크기로 적당하게 그냥 특별한 장식 없이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 크기는 그냥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새송이 버섯이 장조림에 들어가면 굉장히 쫄깃하면서 맛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새송이 버섯은 이렇게 준비하고 메추리알은 저희가 깐 메추리알을 구입을 했거든요. 편의상 깐 메추리알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장조림에는 또 이 꽈리고추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꽈리고추 들어갈 건데 지금 배분되는 게 300g이에요. 그런데 한 100g 정도만 이 장조림에 쓸 거거든요. 물에 한 두어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렇게 꼭지를 이렇게 따주세요. 그래서 꼭지를 제거한 다음에 반쪽으로 썰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큰 거는 뭐 3등분을 하셔도 되고 2등분으로. 그래서 장조림에 들어갈 꽈리고추를 이렇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오늘의 제철 채소는 꽈리고추를 준비해 봤어요. 꽈리고추는 다른 고추에 비해서 항산화 물질이 훨씬 많고 비타민C도 풍부해서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고 또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은 유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식욕을 좋게 해줍니다. 고추 역시 사시사철 마트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막 제철이 되어서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물품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가 많은 고추 활용해서 반찬 만들어서 드시면 좋을 듯해요. 고기가 삶아지는 동안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우리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꽈리고추찜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꽈리고추찜 만들 텐데요. 꽈리고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이 씻어서 준비를 했고 통째로 넣을 건데 양념이 잘 배어들게 하기 위해서 여기 고추에다가 이렇게 포크를 가지고 구멍을 좀 내줄 거예요. 이렇게 구멍을 내주면 양념이 더 잘 배어들어서 좋습니다. 색깔이 연하고 되게 부드러우면은 좀 덜 맵고 여기 보면은 이 고추는 되게 단단하거든요. 이렇게 단단한 고추는 좀 맵다고 해요. 참고하시고요. 꽈리고추에 구멍을 냈으면 그 다음 꽈리고추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 밀가루 옷을 입혀줄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는 이런 봉지에다가 밀가루를 3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꽈리고추를 넣어주세요. 구멍에 꽈리고추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은 되거든요. 흔들어 주면은 물이 끓는 상태에서 이 꽈리고추를 넣고 쪄줍니다. 한 5분 정도 찌면은 꽈리고추가 부드럽게 쪄지거든요. 남은 밀가루도 이렇게 뿌려주셔도 되세요. 분무기가 있으면 뿌려주시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하면 뚜껑을 덮고 5분 정도 쪄주겠습니다. 찌는 동안에 거기 무칠 양념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장 그리고 액젓 한 스푼 그리고 약간의 단맛을 내줄
매실청 1큰술 넣겠습니다. 그리고 마늘도 1큰술 넣을게요. 1큰술 고춧가루도 넣고 참기름과 깨는 여기에다가 넣으셔도 되고 무친 다음에 넣어서 섞어주셔도 됩니다. 일단 이 정도로만 섞어 놓겠습니다. 까리고추 만들면서 중간중간에 물의 양을 확인해서 좀 물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물을 좀 더 추가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5분이 됐습니다. 이렇게 익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흰김 좀 식혀줍니다. 수분을 머금지 않는 밀가루는 이렇게 좀 안 익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무쳐도 괜찮습니다. 너무 식으면은 또 겉이 마르기 때문에 한 김 식힌 정도 상태에서 양념을 넣고 버무려 주겠습니다. 살살 버무려 주세요. 그리고 아까 준비해놨던 좀 고소한 맛을 참기름 넣고요. 그리고 깨 1스푼 넣을 텐데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부벼서 넣어주세요. 이때 간을 하나를 집어서 간을 보시고 부족하시면은 뭐 간장이나 액젓을 추가하시거나 매실청을 좀 더 추가하셔도 괜찮습니다. 접시에 담아 보겠습니다. 까리고추찜 간단하게 완성됐습니다. 지금 40분이 지나서 이제 불을 끄고 고기가 충분히 익은 상태에서 고기를 좀 꺼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태는 먹기 좋은 크기로 한 입 크기로 썰어 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이 육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반을 놓고 이렇게 걸러주면은 육수만 남죠. 사태는 한 입 크기로 썰어 주시면 되세요. 버섯도 밑둥만 제거를 하고 한 입 크기로 썰어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장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4컵 정도를 넣으시면 되거든요. 4컵이 조금 모자라요. 이럴 때는 그냥 물을 추가해 주시면 되세요. 조금 더해서 4컵 넣고 작물 간장으로 양념해서 간장 3큰술에, 그러니까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3큰술에 국간장 1큰술 넣겠습니다. 간장마다 각각의 맛이 감칠맛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섞어주시면, 아니면 간장 말고 또 국간장 외에 액젓이나 어간장 같은 거 각각의 감칠맛이 다르기 때문에 섞어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고기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맛술이나 청주 1큰술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장조림이 살짝 좀 단짠이잖아요. 달고 짭조름하고. 그래서 단맛을 설탕 1큰술 넣겠습니다. 설탕으로 넣고 간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떠신지. 근데 요거는 쪼라들기 때문에 그렇게 간이 내 입에 딱 맞지는 않으세요. 이 상태에서 이제 재료들을 넣고 끓여주겠습니다. 메추리알이랑 그리고 새송이 버섯이 좀 간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새송이 버섯 넣고요. 메추리알, 새송이 이렇게 양념이 배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를 먼저 넣어주세요. 끓는 동안에 우리 썰어둔 표고버섯과 고기도 마저 넣고 같이 끓이겠습니다. 재료들이 이 장조림 국물에 충분히 잠기게 한 상태에서 뚜껑을 덮고 한 20분 정도 끓여주겠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끓였는데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준비해둔 꽈리고추 넣고, 꽈리고추에도 이제 간이 조금 배이게 한 5분 정도만 더 끓이겠습니다. 이제 다 끓인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간을 한번 보고
만약에 간이 좀 부족하다, 싱겁다 그러면은 간장을 조금 더 넣어서 한 번 더 끓여내시고, 만약에 국물이 좀 많다 그럴 때는 뚜껑을 열은 상태에서 센 불로 수분을 날려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 마무리 됐으니까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 하지만 장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오늘 밥상은 소고기 사태 장조림과 꽈리고추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장조림은 냉장고에 보관하셔서 드신 만큼만 데워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동안 만드시는데 어렵지는 않으셨죠? 된장, 고추장, 간장 같은 기본 양념과 그때그때의 제철 식재료를 잘 활용하시면 앞으로도 충분히 맛있게 만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또 날이 많이 더워지는 만큼 식재료 보관이나 또 조리 후의 보관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건강하고 맛있는 행복한 밥상으로 늘 건강하세요.